그러면 지금 보면 얘는 밑이 4고 얘는 밑이 2인데 대충 한번 0을 넣어보면 얘는 0,1이에요. 맞아? 근데 얘는 0, 몇이냐면 4가 됩니다. 그럼 일단 이쪽이 더 위쪽에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나중 되면 어차피 4가 무조건 2보다 크기 때문에 나중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두 그래프는 교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fx. 그 다음 gx 그래프가 처음에는 g가 크죠, 맞죠? 그러면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생겼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냐면 교차를 하니까 지금 어디가 32인지를 지금 모르겠다라고 잘 안 가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개의 좌표를 빼고 나서 절대값을 씌우면 거리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선분 AB의 길이는 뭐다? 여기다가 이제 K 값을 넣으면 4의 K 제곱이고, 여기다가 K를 넣어버리면 2의 K 플러스 2의 제곱이고, 두 개의 Y 좌표를 빼고 나서 절대값을 씌우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몇이 된다고 했냐면 32다라고 지금 주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2의 K 제곱을 T라고 줬겠지? 그러면 T는 양수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 방정식이 뭐가 되냐면 4의 T제곱은 T제곱이 되고 얘는 2의 제곱이 4니까 빼기 4T 해서 얘가 지금 3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프를 뭐예요? 요렇게 지금 생겼고,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지금 T축이 됩니다. 맞아? 근데 T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이쪽은 그래프가 없는 거예요. 알겠지? 여기까지 됐네? 그 다음 우리는 항상 뭐예요? 이게 2차 함수니까 이 딱 가운데 이게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조사를 해줘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여기는 지금 뭐냐면 2,4 빼기 8인가 마사니까 절대값 씌우면 4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릴 거는 뭐예요? y는 32예요. 32는 4보다 크니까 이런데 지금 32가 있다. 그래서 이때의 t값이 지금 필요한 거라고. 그럼 그림상 보면 t값은 4보다 큰 값이 나와야 돼요. 알겠지?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얘는 걷어올린 게 아니잖아. 아래로 블록이 2차 함수니까 뭐예요? t제곱 빼기 4t가 되고 그게 지금 32가 되는 거. 그러면 넘겨주면 t제곱 마이너스 4t 빼기 32가 0됩니다. 그러면 t값이 지금 8이랑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겠지. 근데 t가 4보다 커야 되니까 뭐만 돼요? t가 8이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t값이 아니라 지금 이제 x값이에요. k값. 맞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t가 2의 k제곱이니까 2의 k제곱 바꿔주고 8은 2의 세제곱이잖아요. 맞습니까? 따라서 이제 뭐다? k값은 3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서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과연 실제로 모를까라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네 두 개의 지금 점근선이 x축이에요. x축이니까 요렇게 지금 점근선이 있어야겠지. 그 다음 이제 실제로 뭐냐면 뭐 교점이 조사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조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야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지금 2를 넣으면 2의 4제곱에 16이 되고 4의 제곱에 16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2가 돼요. 그럼 여기가 지금 2,16이었잖아. 그러면 이 간격이 지금 16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안에 아무리 이렇게 뭐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나중 되면 다시 이제 뭐냐면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한없이 가까워질 건데 이 간격이 16보다 커질 수가 없습니다. 됐나요? 근데 우리는 길이가 몇이라고 했는데요? 32라고 했잖아. 그럼 32가 가능한 곳은 이런 데가 되어야지만 뭐다? 32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뭐다? 32가 되려면 무조건 이제 뭐가 된다고? F가 위에 있는 거고 그 다음 뭐다? G가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해서 풀어도 됩니다. 알겠지?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서술형이 이렇게 푸는 게 맞긴 한데 나중 되면 수능 문제 풀 때는 요즘에는 이런 것까지도 다 너네가 스스로 조사를 할 수 있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문제 보자마자 뭐예요? 2x제곱이랑 4x제곱 보이니까 2x제곱을 t로 둡니다. 맞아? 그래서 t는 양수. 그럼 저 방정식은 지금 2t제곱 플러스 at 더하기 a 플러스 14는 0이 나와요. 여기까지 됐네? 근데 우리는 이거 알잖아.
원래 방정식의 두근의 합은 치환된 방정식의 두근의 곱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지금 뭐다?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밝혀야겠지. 그럼 이제 뭐가 되냐면 2의 알파 제곱을 어떤 t1으로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 2의 베타 제곱을 어떤 t2라고 잡을 수가 있고, 이 방정식의 두근이 지금 뭐다? t1과 t2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치환된 방정식의 두근의 곱으로 구하니까 두근의 곱으로 갈까요? t1 곱하기 t2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2분의 지금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13이 되고요. 실제로 t1과 t2를 곱하면 뭐가 돼요? 2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근데 알파랑 베타의 합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지금 뭐다? 2가 나오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양변에 2 곱해주면 4, 넘겨주면 마이너스 9. 그래서 뭐냐면 a 값이 마이너스 9가 나옵니다.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거는 원래 방정식의 두분의 곱이니까 이거는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9를 여기다 넣으면 2t 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4는 0됩니다. 맞아? 그래서 여기는 2tt 4, 1, 마이너스 3 되겠지. 그러면 t 값이 지금 뭐냐면 어차피 양수인 2분의 1이랑 지금 뭐다? 4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하는 게 x 값이지 t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다? 2x 제곱이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 제곱이고 4는 2의 제곱이 됐잖아. 맞아? 그럼 x 값은 마이너스 1이랑 2가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뭐다? 두 근의 곱을 그렸으니까 얘네 두 개 곱하기 하면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걸로 넣어볼게요. 지금 얘는 뭐냐면 그 a가 a 콤마라고 주어져 있고 함수식이 2x제곱이라서 2의 a제곱이 된다고요. 일단 b도 마찬가지 b 콤마 돼 있고 저 함수 위에 들어가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뭐라 되냐면 중점이 2 콤마 5라고 돼 있잖아. 그럼 중점 공식 쓰면 되겠지. 중점 공식 쓰면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2의 a 제곱 더하기 2의 b 제곱 이렇게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맞아?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 플러스 b가 4라는 것과 2의 a 제곱 더하기 2의 b 제곱 요게 지금 10이라고 하는 거. 그냥 문자 두개 10두개 연립하면 됩니다. 맞아? 그래서 지수식이 있다고 당황하지 말고 뭐다? b를 마이너스 a 플러스 4로 바꾼 다음에 여기다 넣어버리면 방정식이 뭐가 나오나요? 2의 a 제곱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4의 제곱 요게 지금 10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 2의 a 제곱 b1이랑 2의 마이너스 a 제곱 b1가 방정식으로 나오는 거다. 양변에 2a 제곱 곱하면 된다 했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는 2의 2a 제곱이 되고 요것도 곱할게요. 그 다음 넘겨주면 10 곱하기 2의 a 제곱 나오고 여기는 16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치환해오면 되는데 일단 치환 안 하고 그냥 밝혀야겠지. 어차피 28 되는 거 아니었어. 그래서 2의 a 제곱 빼기 2 2의 a 제곱 빼기 8 그럼 여기서는 a 값이 1 나오고요. 여기서는 2의 a 제곱이 2의 제제곱이니까 a 값이 뭐가 나와요? 3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돼 있냐면 이놈의 a보다 b가 크다라고 문제에 적혀져 있어. 알겠지? 그러면 a가 1일 때는 지금 b 값이 합이 4가 되니까 3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b 값이 1 나오게 된다고. 근데 b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뭐다? 이쪽이 되고 이쪽이 안 되면 되겠지.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b의 y좌표를 구해달래요. 그 b의 y좌표니까 뭐야? 2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뭐가 되냐면 8 이렇게 나오게 된다 했지. 뭐야? 9x제곱이랑 3x제곱 보이니까 3x제곱을 t라고요. 그러면 t가 양수가 되겠지. 그러면 식이 뭐가 나오냐면 t제곱 빼기 2at 플러스 2a 플러스 8은 0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근데 지수함수는 무슨 함수예요? 지수함수는 얘는 지금 1대1 함수잖아요. 맞아? 1대1 함수라는 말이 뭐냐면 x가 한 개 결정이 되면 뭐다? t도 한 개 결정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뭐냐면 x값의 개수가 t값의 개수랑 같아요. 그러면 얘도 당연히 뭐냐면 서다 2가 나옵니다. 근데 서다 2 실이라고 하면 조금 위험한 게 뭐냐면 x값에 음수를 넣든 0을 넣든 양수를 넣든 간에 지수함수 치역은 양수이기 때문에 t값은 무조건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t는 무조건 양수니까 서다 2 양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지려면 뭐가 돼야 돼요? 판별식이 양수가 돼야 되고 서로 달라서 그 다음 두 근의 합이 양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 두 근의 곱이 양수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했냐면 실근의 고라고 해요. 고일 때. 고일 것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그냥 판별식부터 쓰면 4분의 b b' 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지금 양수.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2 요게 지금 양수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a 값이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분의 합은 2a가 되죠. 그래서 두 분의 합은 2a 요게 양수니까 a 값은 양수다. 두 분의 곱은 뭐예요? 2a 플러스 8 요게 양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나옵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 세 개를 모두 다 n대로 해줘야 되잖아. 맞아? 그러면 이제 뭐야? 양수이면서 마이너스보다 작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버리면 돼요. 그러면 양수이면서 4보다 큰 거니까 4보다 크면 되겠지.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4보다 크다 나오게 되면 되겠지. 됐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그래프로 해석하는 것도 보일 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겠지. 뭐냐면 여기서 a 있는 것끼리만 옮겨줘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방정식 t제곱 플러스 8 얘가 2a에다가 t-1 이래 됩니다. 맞아? 그럼 얘는 2차 함수, 고정된 2차 함수죠. 그럼 가만히 있는. 근데 얘는 지금 뭐냐면 1,0을 지나가고 a값이 정수없이 맞습니까? 그 다음에 기울기가 2a가 지금 움직인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t제곱 플러스 8은 지금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0,8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t값이 지금 무조건 양수잖아요. 맞아? 양수니까 여기는 없다라고 칠게요. 여기도 실제로 빵꾸 뚫어놔야겠지. 이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0,8이니까 이제 t축은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래서 1,0을 지나니까 1,0은 지금 이쪽에 있을 거라고요. 됐네? 우리는 항상 뭐냐면 주어진 그래프랑 밖의 점의 위치 관계를 부르면 항상 접선이 기준선이 된다 했어요. 맞아? 그래서 뭐냐면 접선을 그어줘요. 그래서 접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얘랑 같다고 했을 때 판별식이 0인 거잖아. 얘랑 같다고 판별식이 0이니까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일 때가 됩니다. 맞아? 그래서 뭐냐면 4분의 b가 0 되는 거. 여기는 미리 계산을 해놨으니까 그냥 그대로 쓸게요. a가 4거나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지. 근데 이 그림은 지금 뭐다? a가 4인 상황이에요. 왜 그러나요? 라고 하면 a가 마이너스 1 때는 이쪽에 접선을 그었을 때가 됩니다. 그치? 이게 마이너스 2인 상황이고 이게 4인 상황입니다. 기울기가 지금 뭐야? 양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관찰을 해볼 게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양근이니까 이때가 지금 한 개의 접점을 가지잖아. 맞습니까? 그럼 얘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가지고 여기서 한 개 만나고 저기 위에서 한 개 만나고 두 개 만나게 되겠지. 그러면 이때보다 뭐다? A 값이 더 크면 되겠네. 근데 정확하게 하려면 기울기가 할 때겠지. 그래서 기울기 2A가 4일 때 기울기 8이 기울기가. 그래서 요 8보다 뭐다? 크면 됩니다. 따라서 뭐가 돼? A 값은 4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앞으로 이 수업 시간에 이제 이거 뭐라고 그럴 거냐면 점이 고정돼 있고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유동을 한다고. 그래서 얘를 고정과 유동이라 앞으로 수업 시간에 부를 거예요. 이거는 뭐 정식 명칭은 아니고 제가 수업 시간에 그냥 쓰는 명칭일 뿐이니까 기억을 합치다 했지. 어떤 한 그래프가 고정돼 있고 뭐다? 기울기를 모르는 직선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게 있어요. 함수가. 근데 점이 고정이 돼 있어서 이 점과 기울기를 움직여가면서 이제 뭐다? 상황을 찾는 거야겠지. 두 가지 모두 다 연습을 해야 되겠지. 2x제곱이랑 2x제곱이 보이니까 당연히 2x제곱을 t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t가 뭐다? 양수하게 잡을 거잖아. 그러면 식이 뭐가 되냐면 t제곱이 되고 그 다음 여기는 2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a 빼기 4t가 되고
맞습니까? 근데 플러스 2a는 0이 나온다. 맞아? 그럼 얘를 잠깐 ft라고 볼까요? 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얘가 지금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 근데 이건 지금 뭐냐면 x값이 1보다 크다는 말이잖아. 지수함수인데 y는 2x 제곱, 그러니까 t는 2x 제곱은 증가함수라고. 그러면 1 넣었을 때가 지금 2가 나오게 되잖아. 그럼 이제 뭐다? 얘는 2보다 큰 근이 되겠지. 그래서 뭐다? 두 근 모두 2보다 크다고 나오겠죠. 맞습니까? 이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아래로 블록 2차 함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두 근이란 말 서로 다르다는 말은 아닙니다. 고등학교에서 알겠지? 그럼 이제 가능한 게 뭐냐면 일단 근을 가지는 그림이면 다 돼요. 그러면 이런 그림도 되고 이것만 다시 볼게요. 접하는 그림 그리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이런 그림도 되고 접하는 거,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이런 그림도 됩니다. 근데 두 근이 모두 다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요게 두 근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2의 위치는 여기 있어야 되겠지. 맞습니까? 여기도 이 두 근 모두 다 2보다 크려면 2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죠? 근의 분리라고 부르죠. 맞죠? 근의 위치에 대한 설명이니까. 맞아? 그러면 이제 함수값이랑 뭐다? 판별식이랑 뭐 축으로 해도 돼요. 대칭 축이라는데 물론 대라고 볼게요. 그래서 이 한 판대만 조사를 해주면 됩니다. 맞아? 그러면 이게 뭐냐면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양수가 되고 여기도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뭐냐? F2는 양수가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판별식은 양수도 되고 0도 되죠. 그래서 판별식은 지금 뭐다? 0 이상이면 됩니다. 그 다음 대칭축을 구해보면 대칭축이 마이너스 2의 분의 b니까 a 빼기 4가 나오잖아. 여기가 지금 뭐다? a 빼기 4. 여기는 어찌됐든 뭐다? a 빼기 4. 그러면 a 빼기 4가 2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서 뭐다? 얘는 이렇게 지금 성립하면 됩니다. 그러면 2부터 한번 넣어볼게야겠지. 2를 넣어버리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a 플러스 2a니까 마이너스 2a 이래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2를 넣어버리면 마사 16, 16 더하기 4니까 20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 그럼 여기서는 a가 10보다 작다가 나오죠. 그 다음 판별식 써볼까요? 4분의 t로 쓸게요. b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얘는 a 제곱 빼기 10a 플러스 16이 0 이상. 요건 혹시 암산 될까요? 2랑 8이면 되거든요. 벌어지는 법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a가 2하거나 a가 8 이상이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뭐야? 넘겨주면 되니까 a는 6보다 크다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 세 개를 모두 연립을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야? 6보다 크면서 이거 작을 수 없으니까 이제 버리고, 6보다 크면서 8보다 크면 가능한 거 8보다 크고 10보다 작다죠. 그래서 뭐냐면 8 이상 1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 개수를 했으니까 8, 9죠. 몇 개가? 2개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푸는 게 뭐다? 근의 분리 문제가 되겠죠. 일단 근의 분리가 작년 고3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 내신에서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다? 이건 충분히 연습을 해놔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근의 분리의 원리인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해봅시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뭐다? 이 a 있는 것만 넘기자고요. 그러면 지금 뭐가 되냐면 t제곱 플러스 8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돼? 2a에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맞아? 그럼 얘는 막 8과 0이 근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막 8이랑 0이 됩니다. 됐나요? 근데 t값이 원래 0보다 크잖아. 맞아? 애초적 전제조건이. 그래서 뭐냐면 여기가 그래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쌤이 2보다 크잖아요. 2는 교점의 그 좌표를 볼 겁니다. 저거는 전제조건을 까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뭐야? 얘는 a값의 공격이 항상 1,0을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맞아?
그러면 1,0이 지금 어디냐면 뭐 여기 있겠지. 맞네? 그래서 1,0에서 접선이 이렇게 그으면 여기 접하는 곳이 있겠죠, 맞습니까? 그림 조금 이상하게 하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1,0일 때는 하면 되니까 이 접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판별식이 0이 되잖아. 판별식 앞에 있는 구해놨죠. 그래서 A가 2 또는 8입니다, 맞아? 그래서 지금 뭐냐면 접선을 구하기 위해서 판별식의 0인 상황을 봤더니 A가 2 또는 8이에요. 일단은 8이 이 그림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렇게 2차 함수가 있었고 1,0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접선이 밖에 점에서 두 개 거지잖아. 이렇게 지금 뭐다? 급한 거, 그 다음 뭐다? 요렇게 지금 뭐다? 완만한 거가 있다고. 그러니까 완만한 거, 급한 거. 현재 그림은 뭐다? 이쪽에 접선이 아니라 이쪽에 접선이니까 뭐다? 급한 거가 됩니다. 맞아? 급한 거니까 뭐야? 기울기가 더 큰 거가 되겠지. 그래서 뭐다? 이쪽이 지금 된다는 거야겠지. 이까지 됐네? 근데 이게 우리가 뭐냐면 이놈의 지금 접점의 좌표가 이게 나중에 이제 2보다 크다 해야 되잖아, t가. 그러면 2보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니까 조사를 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뭐냐? A가 8을 여기다 넣습니다, 알겠지? 여기다 넣을게요. 그럼 이제 t 제곱 8 넣어버리면 빼기 8t 그 다음 16이니까 접점의 좌표가 4입니다. 4는 2보다 크니까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이렇게 지금 됩니다, 알겠지? 그럼 2라고 하는 곳은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고요. 1이랑 2 사이니까 여기가 2가 있다고. 됐니? 여기가 지금 2, 무슨 점이 이렇게 지금 될 거라고요. 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냐면 뭐다? 두 근이 모두 다 이제 2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일단 이때는 됩니다, 알겠지? 서로 다른 근이 아니에요, 두 근이란 말은. 그래서 이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1,0에서 이 2, 점을 지났을 때 요때도 지금 보면 한 근은 2고 한 근은 2보다 커요. 근데 우리는 두 근 모두 다 2보다 커야 되니까 뭐냐면 이 빨간 거보다는 내려가야 된다, 상황이. 됐니? 그 다음에 이 초록색보다는 상황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가야지 이제 뭐가 된다고? 여기 사이에서 이렇게 커지면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두 개 모두 다 이 2보다는 오른쪽에 있다는 거였죠, 맞습니까? 그래서 빨간색을 경계 1이라고 하고요. 초록색을 경계 2라고 할게요. 이미 경계 2는 구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경계 1을 본다면 저희가 2, 몇이죠? 함수에 넣어버리면 4 더하기 지금 16이니까 2, 20이지? 이건 뭐다? 이 직선이 2, 20을 지난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y는 2a 10 빼기 1 2a까지. 이때 a값을 구해주면 20은 2 넣으면 1 되니까 2a가 돼서 a값이 10 이렇게 지금 나오게요. 됐나요? 그래서 이때보단 작아야 된댔고 그 다음 이제 뭐다? 이때는 성립을 했잖아, 8일 때는. 그래서 뭐다? 8일 때보다는 작거나 크면 됩니다. 이게 지금 2번 상황이죠. 그럼 정수는 여전히 8, 9가 되니까 몇 개요? 2개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근의 분리로 풀겠다는 말은 연립부동식을 풀겠다는 말이겠지. 그 다음에 고정과 유동으로 풀겠다는 말은 뭐냐면 딱 그 경계 지점들을 찾는다는 거지. 그래서 뭐냐면 다 능으로 풀어. 근데 마지막에 이게 뭐다? 부동식을 바꿔주는 겁니다. 알겠지? 둘 다 연습을 해야 돼요. 알겠지? 어떤 문제는 이게 편하고 어떤 문제는 이게 편하기 때문에 둘 다 연습을 해주세요. 알겠지? 뭐냐면 지수 부동식에 대한 영역이에요. 지수 방정식은 지었잖아요, 맞아? 근데 지수 부동식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단 뭐냐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A의 fx의 제곱이 b보다 작다 라는 부동식을 풀고 싶어요. 우리는 x로 만들어내야 되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이제 관찰을 해보면 이런 짓을 하나 할 수 있어요. b를 a에다가 로그 a에다가 b로 바꿀 수가 있죠. 물론 여기서는 b가 지금 양수라고 지금 치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치? 왜냐하면 얘는 항상 양수인데 얘가 음수면 해가 없으니까 해가 있는 상황만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 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까지 나왔어요. a의 fx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a의 로그 a의 b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지금 요걸 풀어달래요.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이놈의 y는 뭐다? ax 제곱은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 a가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A가 1보다 크면 이 A를 그냥 팍 떼도 되잖아. 증가하면 되니까. 근데 A가 0과 1 사이면 떼면 부동호가 반대로 된다고. 감소함수라서. 그래서 뭐냐 증가함수 1때는 이제 뭐가 된다고? 아 A를 그냥 떼버려서 fx가 로그 A의 B가 됐고요. 그 다음 A가 0과 1 사이 때는 뭐가 돼요? 감소함수니까 부동호 이제 반대로 된다고. fx가 이제 뭐다? 로그 A의 B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됩니다. 알겠지?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뭐냐면 공식화를 하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 A에 fx에 b가 있으면 양변을 내가 이제 뭐 하냐면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는 뭐다? 로그 a를 취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1 때 뭘 배웠냐면 이런 걸 배워요. 뭐 배웠냐면 증가함수의 역함수. 그냥 이거 역함수라고 할게. 역함수는 증가함수고 그 다음 이제 감소함수의 역함수는 감소함수입니다. 증명은 안 하고 그냥 그림만 그려서 볼게요. 증명 궁금하면 그때 함수 그 영상 좀 봐달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뭐냐면 요렇게 지금 적표면 있고 증가함수가 이렇게 있고 증가함수요. yx가 이렇게 있으면 뭐다? 역함수도 마이너스 같이니까 이렇게 지금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역함수도 좀 증가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감소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yx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같은 경우도 뭐예요? 역함수를 그려버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럼 역함수 자체도 지금 뭐가 돼요? 감소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양변에 로그 a를 취하겠다는 말은 로그 함수 입장에서 본다면 얘도 지금 뭐다? 어차피 a가 1보다 크면 얘도 a가 1보다 큰 거고 우리는 알죠 요거? 지수함수 역함수 로그 함수인 건 지난번에 증명해줬잖아. 맞아? 지수함수 할 때. 그래서 뭐다? 이렇게 했을 때 똑같다 뭐라고? a가 1보다 크면 그 다음 이제 뭐다? a가 0과 1 사이냐. 그래서 뭐다? 이때는 증가예요. 이때는 뭐라고? 감소라고. 그러면 증가니까 뭐야? 부동호 그대로지. 그러면 로그 a의 a는 사라지게 되니까 fx만 남고 여기는 지금 뭐가 돼? 로그 a의 b가 나오게 됩니다. 맞아? 마찬가지 감소니까 부동호 반대로니까 이제 뭐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양변에 상로그를 많이 취했잖아. 부등식에. 상로그는 밑이 10이니까 1보다 크죠? 그래서 항상 뭐다? 부동호 방이 그대로 있던 거예요. 알겠지? 됐나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부등식 AFX, AHX 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요? A가 1보다 크면 증가하기 때문에 FX보다 A를 그냥 떼버리면 된다고. 그래서 부등호 그대로 된다고. 근데 A가 0과 1 사이면 뭐다? 반대로 감소함수입니다. 네, 요를 풀면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도 있겠지. A의 fx, b의 gx 이런 것도 있겠지. 맞아? 여기서는 뭐 로그를 밑에 뭘 찰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양변 상로 로그를 하셔야겠지. 그리고 풀리게 나올 거니까 걱정을 하지 말자고. 그럼 얘는 뭐다? fx 로그 a가 되고 상로 로그 칠수있는 부동안 바뀌죠? 밑이 1보다 커서. 그 다음에 gx 로그 b가 돼가지고 이 부등식을 열심히 풀면 돼요. 풀 수 있는 걸로 나올 거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또 여기서 또 치환하는 거 알죠? ax 제곱을 t로 치환하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것도 나온다. 그 뭐다? 이상이다. 그 다음에 또 뭐다? 뭐 이런 거 나온다. 뭐다? 실수성체다. 그래서 걔를 이제 그냥 이용해서 그냥 푸시면 되겠죠. 2x 플러스 1의 제곱 16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2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16은 2의 4제곱이라고.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라서 2를 떼도 부동호가 안 바뀐다고. 그럼 x는 뭐보다 크다?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9분의 1에다가 x제곱이고 그 다음 81분의 1 얘를 두 가지로 풀 거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9분의 1의 세제곱은 그대로 두고요. 81분의 1을 9분의 1의 제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밑이 0과 1 사이잖아. 감소함수죠. 감소함수는 9분의 1을 떼면 부동호가 반대로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근데 이제 뭐냐면 시험 칠 때 님들이 긴장을 하면 뭐냐면 이 부동호를 반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게 양수니까.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서 기억을 했는데 양수니까 부동호를 반대로 안 해서
무조건 강제로 밑을 1보다 크게 만드는 방법도 좋습니다. 알겠지? 그럼 얘는 3의 마이너스 2x 제곱이고 얘는 3의 마이너스 4제곱이고 현재 지금 이래준다고. 그러면 밑이 3은 뭐야? 1보다 크잖아. 그럼 이제 뭐다? 3을 떼도 증가함수기 때문에 부등호가 반대로 안 된다고. 그럼 여기서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뭐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요거를 쓰면 너네가 실수를 많이 할 수도 있어서 계속 수업 시간에는 아마 이 풀이를 채택해서 수업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할 거야. 그렇지? 물론 나도 귀찮긴 하거든. 이게 더 짧은 경우도 있어서. 근데 일단은 너네가 실수할까 봐 그게 겁나서 저는 계속 이렇게 간결로 보다 밑을 1보다 크게 만들기를 이용을 할게. 알겠지? 그 다음 이제 예를 들어서 4의 x제곱 빼기 3 곱하기 2x제곱 플러스 2가 0이다. 얘는 보자마자 치환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야? 2x제곱을 t라 줍시다. t는 양수가 돼요, 맞아? 그러면 쟤는 t제곱 빼기 3t 플러스 2가 0 이상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얘는 지금 뭐야? t 빼기 1, t 빼기 2 요래 되는 거 지금 맞나요? 맞죠? 그럼 얘는 지금 뭐야? t가 1이야 뭐다? t가 지금 뭐다? 2 이상이 됩니다. 근데 t가 2x제곱이니까 2x제곱이고 1은 2의 0제곱이고 t는 2x제곱이고 2는 2의 1제곱 됩니다. 맞아?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니까 뭐야? 부등호 그대로가 되겠지. 여기도 부등호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8분의 1에 1 빼기 x 되고 그 다음에 2에다가 ax 빼기 3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정수 x 개수가 네 개가 되는데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 a의 합을 구해달라. 그럼 일단은 아까도 말했던 우리는 무조건 밑을 1보다 큰 걸로 만든다고 했잖아, 맞아? 그러면 얘는 2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3x제곱 빼기 3이 나오고 여기는 이미 2로 돼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자고요. 근데 밑이 1보다 크니까 2를 그냥 떼도 되죠. 그래서 뭐야? 3x제곱 빼기 3 ax 빼기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은 사라지게 되겠죠. 맞죠? 그럼 넘겨주면 3x제곱 마이너스 ax 얘가 지금 0이하가 나옵니다. 그럼 x로 묶어버리면 3x 빼기 a 얘가 지금 0이하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 되어 있냐면 a 값이 자연수래. 자연수란 말은 뭐야? a 값이 양수란 말이지. 얘 0 되는 거 0이고 0 되는 거 3분의 2가 3분의 2가 더 크죠? 그래서 얘는 뭐다? 0 이상 3분의 1 이하 이렇게 좀 뭐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이거 만족하는 정수 x 개수가 4개라고 했으니까 뭐야? 수직선 그려버리면 되겠지, 맞아? 물론 암산하는 게 또 괜찮긴 한데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뭐다? 여기가 지금 0, 여기가 지금 3분의 2가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0부터 가겠죠, 맞죠? 그래서 이제 뭐다? 하나, 둘, 셋, 넷. 이게 딱 4개가 되는 순간입니다, 맞아? 그러면 4는 여기 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다? 부등호가 3이라고 하면 뭔가? 3분의 1이라고 하면 뭔가? 4가 있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3이 여기 와도 여기 어차피 색칠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으니까 3에는 동호 붙여야 돼요. 근데 4가 여기 오면 0, 1, 2, 3, 4라서 5개가 됩니다. 그래서 4는 동호가 붙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양변에 3을 곱하면요 9, A, 12 그러면 정수 A, 자연수 A는 뭐 있죠? 9, 10, 10이 되겠지. 합을 구하면 몇이래요? 30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림이 주어져 있어요, 맞아? 그래서 여기가 지금 2랑 4래. 요게 지금 fx. 여기에 y는 3이 있대. 여기가 지금 5고 2차 함수가 대칭선 때문에 이게 1됩니다.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gx라고 하는 직선이 있는데 지금 뭐냐면 요 점과 3,0을 지나가는데 그래서 요게 지금 gx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금 설명으로 구해달라 돼 있어요, 맞아? 그래서 지금 뭐냐면 부등식 2분의 1 fx gx 그 다음에 8분의 1 gx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물론 이거는 근데 감소를 해버릴까요? 감소를 이건 해버리자 되겠지.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fx gx가 되고 얘는 2분의 1에다가 3gx가 된다고 하죠. 그럼 미치 0과 1 사이가 감소니까 2분의 1 때문에 부등호가 반대가 된다고요. 그럼 얘는 지금 뭐냐면 fx gx가 뭐다? 3gx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넘겨줘서 묶어주면 gx1로 묶어지겠지. 그래서 이 식이 뭐라고 하냐면 fx 빼기 3 얘가 0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음수일 때를 먼저 보죠. 이제 는영인 건 따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면 뭐야? 얘가 음수일 때 얘가 플러스면 되겠지. 맞습니까? 두 번째는 얘가 플러스고 얘가 음수면 되겠지. 맞습니까? 근데 등호가 있으니까 실제로 뭐냐면 얘가 0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네 번째는 이쪽이 0 되는 게 있을 거라고. 그럼 케이스가 이렇게 딱 네 가지로 나오게 되고 뭐야? 0이 될 수가 없고 0이 될 수가 없어서 네 가지는 전부 다 뭐냐면 겹쳐지지는 않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눈으로 풀면 돼요. 자, g가 음수인 데는 3보다 작을 때가 돼요. 그러면 살짝 조금 넣을까? 3보다 작을 때? fx 빼기 3이 양수려면 fx가 3보다 큰 데라고. 이게 3이잖아. 3보다 큰 데는 여기랑 여기 있지. 뭐야? 1보다 작거나 5보다 크거나 하라고. 근데 우리는 이거 두 개 동시에 하면 이렇게 되니까 뭐야? 3보다 작고 1보다 작은 거니까 x가 1보다 작다 이래 나오게 되겠죠. 맞습니까? 얘는 반대니까 뭐야? x가 3보다 크고 1과 5 사이. 그러면 and를 하면 뭐야?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나온다고. 그 다음 g가 0 되는 건 3밖에 없어요. f 빼기 3이 0 되는 건 f가 3인 건 뭐야? 1이랑 5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네는 케이스 불리는 거 OR이지. OR이니까 합집합입니다. 그 뭐야? x가 1 이하가 되고요. x가 3 이상이 되고 x가 5 이하가 됩니다. 범위 구하는 걸로 연습을 하세요. 그렇지? 그래서 물론 이 문제에서 만족하는 자연수 x라서 1, 3, 4, 5 해가지고 합을 구해주면 되긴 한데 범위를 구하세요. 알겠지? 그게 나중에 문제 볼 때 학교 내신에서는 범위 구하는 걸로 나올 거니까. 그러면 4, 8, 13 이렇게 나오겠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요거를 한 것 같아요. 뭐냐면 모든 실수 x 모든 실수 x는 x2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다? fx gx fx1 gx2 기억나죠? 그래서 얘는 뭐다? 넘겨서 hx라고 준 다음에 푸는 거라고 해요. 보통 얘는 뭐다? 얘의 최소 쟤의 최대 그래도 얘가 크다를 이용하는 거라 했고 최대 최소가 없을 때는 그때 지수함수 케이스에서 정근선을 이용할 수도 있을 때 있습니다. 맞아? 갑자기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요게 지금 뭐냐면 위쪽에 있다의 정의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fx가 gx보다 위쪽에 있다의 정의는 같은 x에 대해서 크기만 하면 된다는 거 알겠지? 요게 위쪽에 있다의 정의가 아니에요. 요겁니다. 알겠지? 아래쪽에 있다는 뭐다? g가 아래쪽에 있는 거죠. 이 무등식에서 보면 됐습니까? 위에 있다는 함수값이다. 점이다. 위에 점. 위에 점. 그러니까 뭐냐면 5,3은 위에 점이고 5,4는 뭐 이제 위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fx가 gx보다 지금 위쪽에 있는 범위를 구해달래. 그러면 이제 뭔데? 2ax 제곱이랑 2 곱하기 2x 제곱 플러스 8이 있으면 위쪽에 있다는 말은 이게 된다는 말이잖아. 맞아? 그럼 당연히 우리는 2x 제곱을 t라 두겠지. 맞아?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t 제곱 얘는 2t 플러스 8 넘겨주면 제곱 빼기 2t 빼기 8이 0보다 크다. 그러면 t 빼기 4 t 플러스 2 0보다 크다잖아. 맞아? 근데 t가 양수기 때문에 지금 뭐가 된다고? t 플러스 2는 무조건 양수라고요. 양수는 우리가 왜 부등식을 나눠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면 t가 뭐보다 크다 나면 4보다 크다 나옵니다. 근데 t는 2x 제곱이고 4는 2의 제곱이고 밑이 2니까 증가함수. 그래서 뭐가 돼? x는 2보다 크다 나오게 되겠지. 맞아? 그래서 얘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치? 지금 이제 요 문제랑 이 문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전혀 다르다는 걸 먼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얘는 지금 뭐냐면 x가 지금 밑에 있으니까 얘는 다항식이라고. 근데 얘는 x가 지수에 있잖아. 그래서 얘는 지수식이라고요. 물론 둘 다 나중에 2차 함수로 번역은 할 건데 두 문제가 달라요. 그치? 그래서 풀이가 다르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얘는
이 식을 내가 fx라고 둔다면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블록 이렇게 생겼다고. 됐나요? 근데 이게 지금 항상 양수래. 그러면 이렇게쯤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단순히 뭐가 되냐면 판별식 음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4분의 d를 쓰면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근데 요게 지금 음수가 된다고요. 그러면 얘는 지금 뭐가 되냐면 2의 2a 제곱 그 다음에 3 곱하기 2의 a 제곱 빼기 28이 음수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얘는 2의 a 제곱 플러스 7 2의 a 제곱 빼기 4. 근데 2의 a 제곱 더하기 7은 항상 양수잖아요. 그 양수니까 얘는 뭐야? 양변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결국 2의 a 제곱이 4와 딱 나온다고. 근데 4는 2의 제곱이잖아. 근데 뭐예요? 지수함수는 y는 2x 제곱은 증가함수니까 2를 떼도 부동호가 안 바뀌지. 그래서 실수 a의 범위는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뭐야? 2x 제곱이랑 4x 제곱이 보이니까 2x 제곱을 t라고 둡니다. 맞아? 그리고 t는 양수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식은 뭐가 되냐면 t 제곱 빼기 2에다가 a 빼기 4t 플러스 2a가 0 이상이 된다고요. 근데 얘는 이제 뭐다? 모든 실수 t가 아니라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뭐냐면 양수 t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니까 얘도 또 그림 분리처럼 이제 풀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는 얘를 또 뭐다? ft라고 보자고. 그러면 이제 얘는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아래로 블록 2차 함수니까 이렇게 붕 뜰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수식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됐나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얘가 이제 늘 양수티에 성립하려면 얘는 상관없어요. 이거 두 개는 여기가 등호가 있기 때문에 0의 위치가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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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에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나중에 한 번에 판별식이 0 이하 해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이 케이스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은 양수가 되겠고 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0보다 큰 데서 0 이상이 나야 되니까 뭐야? 0의 위치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0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양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함수값은 이 식을 ft라고 했으니까 f0이 양수가 된다고요. 그런데 0이 여기가 와도 0 이상인 건 맞잖아. 맞죠? 이렇게 되는 거는. 그래서 뭐냐면 여기 등호는 일단 붙여놓을게요. 알겠지? 그 다음 대칭축을 봤더니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뭐가 되냐면 a 빼기 4가 된다고. 그러면 a 빼기 4가 0이 있으면 0이 더 크면 됩니다. 맞아? 그래서 여기서는 a 빼기 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하고 케이스 분류니까 OR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1번부터 할게. 알겠지? 4분의 t로 할게.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지금 0 이하가 됩니다. 그럼 얘는 a 제곱 10a 플러스 16 그래서 2부터 8까지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2번 케이스는 판별식이 양수기 때문에 a가 2보다 작거나 a가 8보다 커요. 그 다음에 f0는 2a가 되겠지. 맞아? 그래서 2a가 0 이상입니다. 그러면 얘는 a가 0 이상이란 말이겠지. 그 다음 축은 a가 4보다 작습니다. 맞아? 그래서 2번을 연립을 하면 지금 뭐가 돼요? 4보다 작고 2보다 작으면 2보다 작은 거고 0 이상이니까 0 이상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되죠? 8보다 크면서 0보다 큰 건 8보다 크지만 4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네 두 개가 지금 뭐다? OR이라고. OR.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2가 연결되니까 a가 뭐가 됩니까? 8 이하가 나오나요? 근데 0 이상이 나오지. 0 이상이 되겠죠. OR이니까. 그러면 0부터 8까지가 몇 개가 돼요? 9개가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약간 지금 제가 그림 풀이로 푼 거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풀이로 고정과 유동으로 풀어볼게요.
어려울 것 같네요. 자, 그 정도 이동을 풀면 여기 이제 a 있는 걸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왼쪽은 t제곱 플러스 8t, 오른쪽은 지금 이제 2a에다가 t 마이너스 1 이래 됩니다. 맞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8이랑 0이 근으로 가지고 이렇게 지금 되겠지, 맞아요? 이래 되고 여기가 이제 막 8이고 0인데 t가 0보다 크니까 여기는 지금 없는 거라고. 그러면 그래프가 지금 뭐다? 요렇게만 있는 거라고 지금. 완만하게. 그럼 이거 좀 당겨서 그렇게 해야겠지. 그러면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0이 있으면 지금 이렇게 생겼다고요. 됐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1,0을 항상 지나가잖아. 그럼 1,0이 여기 있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뭐다? 기준선이 적선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지금 접선이 있다고. 근데 지금 뭐냐면 어디 갔니? 직선이 2차 함수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고요. 아래쪽에 있으면 직선이 지금 뭐다? 이렇게 지금 가야 된다고. 됐니? 근데 만약에 기울기가 음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니까 교차를 하면 항상 아래쪽에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기울기가 0일 때보다는 또 뭐다? 올라가야 된다고요. 됐나요? 그러면 얘를 1번이라고 하고 2번은 어차피 기울기가 0일 때니까 a가 0일 때라 적을게. 그러면 1번은 판별식 0을 하면 되잖아. 맞아? 아까 판별식 계산해놨으니까 이거 그대로 가지고 오자고. 그래서 뭐다? a가 2 또는 8이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뭐라고? 급한 거가 답이라 했죠. 완만한 건 답이 아니라 했어요. 그래서 얘가 답이고 얘가 답이 아니라고. 그러면 a 값은 0보다는 일단 크고 8보다는 작다인데 뭐다? 등호가 있으니까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8에는 등호 붙여도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0이 돼도 이 직선은 이 2차 함수보다 0, 뭐다? 양수인 데서는 항상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0에도 등호 붙여도 돼요. 그럼 여기서는 몇 개가 돼요? 똑같이 9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뭐로 푼 거다? 고정과정. 고정과정이 풀어 짧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지금 여기서는 지금 요거 가지고 온 거니까 풀이 짧아 보이지 얘보다는 조금만 더 짧은 것 뿐입니다. 그렇지? 자, 지금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뭐냐면 불순물의 50%가 제거된대. 그러면 처음 불순물의 양을 A라고 할게요. 그렇지? 그럼 필터를 한 번 걸치면 절반이 된대. 필터를 또 걸치면 2번 걸치면 제곱이 된대. 그래서 필터를 지금 n번 걸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체 불순물의 양의 2% 이하가 된대. 2%가 뭐지? 100분의 2죠, 맞죠?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보다 작아진다고요. 근데 얘는 50분의 1로 안 두고 100분의 1로 줄 겁니다. 어차피 양변에 상으로그를 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얘는 지금 뭐가 되냐면 2분의 1의 n제곱이 100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상으로 치면 부등호 안 바뀐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n 로그 2가 되고 여기는 로그 2 빼기 2가 됩니다. 로그 100의 2라서. 그래서 양변 로그 마이너스 로그 1을 나눠주면 음수 나눴으니까 부등호 반대로 되고요. 마이너스 여기다 먼저 넣을게요. 그러면 2 빼기 로그 2,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2가 됩니다. 문제에서 로그 2가 0.3으로 계산해달래. 그럼 얘는 0.3분의 2 빼기 0.3이니까 1.7. 그러면 3분의 17 되잖아, 맞아? 그러면 5.11가 되잖아. 근데 n은 필터 개수니까 자연수라고요. 그래서 뭐다? 5.11보다 작거나 큰 자연수는 6밖에 안 되겠지, 최소값이니까. 그래서 n은 이렇게 나게 됩니다. 원래는 이게 기말고사 범위야. 근데 마플 시너지가 안타깝게도 중간고사 이 범위에 또 문제를 넣어놔가지고 그래서 중간고사에 나오진 않을 건데 혹시나 학교생이 내면 정말 당황스러우니까 그냥 미리 그냥 준비하자 그랬지. 그래서 원리합계가 뭐냐면 너희가 이제 돈을 빌린 돈을 원금이라고 한다는데 원래금액 됐니? 그래서 원금 너희가 뭐 빌려준 금액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됐니? 요거랑 리가 뭐냐면 이자야, 이자. 내가 돈을 빌렸으니까 그 얼마 동안 빌리니까 그만큼의 이자는 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합은 당연히 더하기. 그래서 뭐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계산한다가 원리할게, 알겠지? 이까지 됐니?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을 배울 거예요, 알겠지? 됐니?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단리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리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640번을 풀려면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나온 김에 같이 설명하려고 해요. 알겠지? 됐니? 그래서 두 개가 차이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을 빌렸어. 됐니? 그래서 월 이율이랄까? 뭐 연이율로 해도 상관없어요. 횟수니까 이거는. 월 이율은 그냥 월마다 한 달마다 내가 이자 붙이겠다는 말이겠지. 그래서 월 이율이 10%라고 할게 알겠지? 됐니? 그래서 지금 뭐 할 거냐면 단리법으로 계산했을 때랑 복리법으로 했었을 때 돈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관찰하자는 거겠지. 이거는 솔직히 수학 공부랑 상관없이 상식적으로 외우고 있으면 좋아. 왜 그러냐면 너네가 나중에 커서 뭐 핸드폰을 바로 일시불 한 번에 결제해서 할 수도 있지만 핸드폰도 요새 뭐 200만 원, 300만 원 할 거 아니야, 맞아? 비싼 거는. 이번에 나온 애플 VR 500만 원이란다. 풀 옵션으로 하면. 그 500만 원 어떻게 바로 현금으로 사, 맞아? 그러면 이제 너희가 할부라고 하는 걸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됐니? 그 할부를 할 때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인 거다, 알겠지? 또는 너네가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됐나요? 그래서 단리법은 뭐냐면 원금에다가만 예를 들어볼까? 원금에다가 이율을 곱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원금 곱하기 이율 이렇게 이자를 되겠네. 이율 여기 주어 있는 이거 그냥 말하는 거야겠지. 그 다음 이제 복리법은 뭐냐면 원리합계에다가 이율을 곱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설명 좀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럼 봐봐. 단리법이면 봐봐. 지금 내가 원금이 처음에 1,000원이야. 그래서 한 달 후보다. 한 달 후 어떻게 돼? 원금 1,000원 갚아야 되겠지. 맞아? 근데 이 1,000원이 원금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뭐다? 10%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100원이지. 맞아? 그럼 얘는 지금 뭐다? 1,100원을 갚는다고. 근데 내가 한 달 때 안 갚은 거야. 그러면 두 달이 지나면 일단은 지금 내가 갚아야 될 금액이 1,100원이지. 이놈의 1,100원에다가 또 원금에다가 뭐다? 10%를 갚아야 된다고. 그럼 얼마가 되니? 1,200원이 되겠지. 맞아? 그 다음 세 달 후는 내가 지금 갚아야 될 돈이 아직 안 갚았기 때문에 1,200원이고 또 뭐다? 원금에다가 하니까 또 1,300원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계속 원금에다가 이자를 그러니까 이율을 곱하는 게 뭐다? 단리법이라고. 그 단리법은 특징이 뭐냐면 여기 더하기 몇 했니? 100 했고 더하기 몇 됐니? 100 됐지. 그래서 여기서 계속 뭐 하겠니? 더하기 100씩 나갈 거라고. 그러니까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갈 거라고요. 이까지 이해돼요? 근데 복리법은 조금 달라요. 뭐냐면 첫 달은 똑같거든. 한 달 후에는 원금이 1,000원이고 어차피 이게 1,000원이니까 똑같이 1,100원이거든. 첫 번째 달은. 근데 뒤에 두 번째 달부터 달라져요. 두 달 후에는 내가 갚아야 될 금이 1,100원이잖아 지금. 근데 요게 지금 뭐야? 원금이랑 이자를 더하는 거지. 이게 뭐야? 원리합계라고. 그래서 이 원리합계에다가 또 10%를 매기는 거야. 복리법은. 무슨 말인지 됐니? 그러면 얘는 지금 뭐냐면 얘가 1,100원이고 요게 110원인가요? 그래서 뭐가 돼? 1,210원이 된다고. 됐니? 그 다음 이제 세 달 후에는 이 1,210원에다가 또 뭐다? 1,210원의 10%를 또 이자가 매기게 된다고. 그 얘는 시간이 지날수록 되게 급하게 불어날 거라고. 지금 꼴랑 내가 1,000원으로 했으니까 차이가 안 나는 거지. 너네 빌릴 때 1,000원 빌리겠니? 은행에서? 집만 샀다고 해도 한 억을 빌릴 거잖아. 억인데 물론 10%는 불가능해. 왜냐면 복리에서는 10%가 되면 이거 완전 거의 그냥 사기 대출이 되거든. 최대 4% 넘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출 있잖아, 뭐야 대출도 4%가 맥스야. 왜냐면 4% 넘어가면 빌려주는 애들이 무조건 이득이거든. 못 갚거든 절대로.
그러니까 내가 이런 되는 거지. 만약에 10%로 하면 한 10,000원 빌리면 한 몇 년 지나면 뭐 갑자기 뭐 100만 원으로 갚아야 돼. 그래서 법적으로 한 4% 미만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 너네가 나중에 적금 가입할 때도 뭐냐면 적금도 사실은 이게 내가 돈 넣어놓으면 이제 이자가 생기는 거잖아. 걔도 한 3.7%만 돼도 정말 이득인 거거든 우리가. 4% 넘는 게 요새 없던데 거의. 보통 보면 한 1.6%, 1.7%밖에 안 난다 했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서 얘는 계산을 하면요. 요거는 121원이지. 121 더하면 몇이냐? 1341원인가? 이렇게 지금 나올 거라고 맞니? 그런데 여기를 지금 잘 봐. 여기서 1,000원으로 묶어내면 1,000원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10 되는 거 맞아? 맞니? 여기도 여기 봐봐. 1,100원으로 묶어내면 봐봐 적어줄게. 1,100원으로 묶어내면 1 더하기 100분의 10이잖아. 맞지? 근데 1,100원이 이 숫자라며 주황 색깔. 그 요 1,100원 자리에 요거 통째로 집어넣어 버리면 뭐가 되니? 1,000원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10에 제곱되는 거 맞니? 여기도 마찬가지야. 계속 1,210원으로 묶어내고 뭐라고? 1,210원으로 묶어내면 1 더하기 100분의 10인데 1,210원이 이 돈이잖아. 그 1,210원짜리 이걸 넣어버리면 뭐가 되니? 1,000원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10에 제곱에다가 1을 하니까 제곱이 될 거잖아. 그럼 여기는 지금 관찰을 해봐. 여기는 1제곱, 여기는 2제곱, 여기는 3제곱이 됐다고. 여기는 뭐 했니? 곱하기 이거 1.1인 건 알겠지? 숫자 1.1을 해놔준다고. 여기도 계속 뭐가 되니? 1이 된다고. 이까지 돼? 그럼 얘는 뭐야? 일정한 수를 곱해나가는 숫자가 된다고요. 이까지 했니? 요게 복리다겠지? 그래서 뭐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현실 세상에서 단위법은 거의 없다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하자면 단리는요 단기간에 돈을 빌렸을 때 우리가 좀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빌려준 입장이라 할게. 단리법은 단기간인 대신에 금액이 계속 일정하게 증가하잖아. 근데 이자리에는 세게 부릴 수가 있어 법적으로. 됐니? 근데 얘는 이자가 너무 높으면 아까 말했잖아. 불가능하다고. 못 갚는다고. 그래서 얘는 이제 뭐냐면 장기간 빌려줬을 땐 얘가 유리해. 내가 빌려주는 입장이라고 친다면.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이율이 낮아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는 곱하기가 되니까 더하기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지금 내가 이게 1,000원이니까 너네 봐봐. 꼴랑 첫 달에 10원 차이. 그 다음 이제 뭐야? 31원 차이지. 이게 만약에 1,000만 원에 생각해봐. 10원 차이가 아니다 알겠지? 공이 더 붙는단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됐니? 그래서 우리가 뭐다? 원리합계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원금 더하기 이자인데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뭐다? 단리법이랑 복리법이 있고 단리법은 뭐다? 그냥 계속 원금에다가 이율을 곱하니까 뭐다?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는 거고 복리법은 뭐다? 그 다음 이자를 또 매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다? 곱하기가 나오게 된다고. 근데 이렇게 지금 간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럼 봐봐 여기가 뭔 자리야? 원금 자리 맞아? 여기가 1 더하기 100분의 여기가 뭐야? 이율 자리 맞습니까? 요게 지금 뭐다? 3달 후니까 3개월 뭐 10개월 후에는 여기 10제곱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요것 좀 필기 좀 해주고 이렇게 가시가 문제 수지에게 이제 100만 원이 들어있는 이제 예금 통장을 만들어 줬대요. 그래서 100만에다가 1 더하기 연이율 R%래요. 100분의 R 그 다음에 복리고 20년이래요. 그럼 여기 20제곱이 된다 했죠 맞죠? 그래서 요게 지금 200만 원 이상이래요. 이때 지금 뭐다? R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양변을 100만으로 나눠주면 1 더하기 100분의 R에 20제곱이 2때 나옵니다. 맞아? 그래서 얘는 양변을 항으로 고치하면 되죠. 맞죠? 상으로 고치하면 부동호가 반대로 안 된다. 그대로라고. 그러면 20에다가 로그 1 더하기 100분의 R 로그 2가 되겠지. 맞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로그 2가 0.3이래. 그럼 여기는 0.3이라 적을게. 그러면 로그 1 더하기 100분의 R은 20 나눠주면 20분의 0.3이 돼요. 그래서 5를 곱해주면요 100분의 1.5 1000분의 15가 되니까 얘가 0.015가 됩니다.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되냐면 로그 103이
2.015예요. 뭐라고? 얘가 세 자리면 정수분이 2라고. 근데 여기는 정수분 0이니까 여기가 한 자리가 되겠지. 한 자리니까 뭐가 돼야 돼? 1.03이 되면 되겠지. 그래서 뭐다? 로그 0.015는 뭐다? 로그 1.03이 된다고. 그러면 로그 사라지게 되니까 뭐야? 1도 사라지게 되겠지. 그러면 100분의 R이 뭐보다? 0.03보다 같거나 크다 되겠지. 맞습니까? 양변에 100을 곱하면 R은 뭐다? 3% 이상만 돼도 뭐다? 요게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3이 되는 거죠.